4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원자의 공간적인 배열이 달라서 생기는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트랜스 이성질체하고 이지체계한 기하 이성체 명령법, 이거는 한 5장인가 할 때 배웠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3절부터 뒤에까지는 다 광학 이성체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4장의 주 핵심은 광학 이성체라 보시면 됩니다. 광학 이성체가 뭔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카이라 화합물은 이 광학 이성체 두 개의 이성체를 갖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체를 먼저 분리를 해보면 구조 이성체가 있어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라 그러기도 하지만 constitutional 아이소머, 구성이 다른 이성체다. 그래서 이 말이 더 좋은 말입니다. 번역은 한국말로 구조 이성체라고 합니다. 구조가 다른 거니까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른 화합물이고, 그 다음에 구조가 같다 그래도 공간적으로 배열이 틀려서 생기는 이성체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라 그러는데 번역하면 입체 이성체가 되겠죠. 그것도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스트랜스로 하는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지오메트리 아이소머, 기하 이성체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랄 화합물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광학 이성체가 있습니다. 옵티컬 아이소머. 그래서 원자의 공간적인 배열이 틀려서 생기는 그런 이성체가 있어요. 이 시스트랜스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거나 아니면 고리형 알칸에서는 가능한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단일 결합, 시그마 결합 4개 갖고 있는 화합물 같은 경우에도 공간적인 배열이 다른 종류가 생겨요.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에 해당되는 아이소머를 또 옵티컬 아이소머, 광학 이성체라고 합니다. 4장은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구조 이성체는 얘가 많이 나오는 게 에탄올하고 다이메실이 있어요. 얘는 화학식이 똑같은데 완전히 구조가 다른 거죠. 펑셔널 그룹이 틀려요. 알코올하고 이서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완전히 화학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른 거, 이런 게 구조 이성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펜탄하고 아이소펜탄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펜탄은 연속적인 사슬로 되어 있는데 아이소펜탄 같은 경우 여기에 이제 그 겹가지가 하나 있죠. 이 두 개도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니까 구조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예를 들면 아세톤하고 프로피온알데하이드, 이것도 화학식은 같은데 다른 펑셔널 그룹을 갖고 있죠. 구조 이성체에 해당합니다. 구조 이성체들은 구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특성 당연히 다르고 화학적인 특성도 다릅니다. 공간적인 배열 자체가 틀려서 생기는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크게 시스트랜스 아이소머 또는 이제 기하 이성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트랜스 이성체는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물질이거나 또는 링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알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성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 이성체는 그 화합물의 거울상 이미지하고 원래 자기상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거울상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이성체들이다. 그게 광학 이성체 간략하게 정의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중결합하고 있는 sp2 탄소가 양쪽에 같은 방향으로 수소가 있으면 시스, 반대 방향에 있으면 트랜스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고리형 알칸 같은 경우도 이중결합이 없지만 시스 트랜스가 가능합니다. 이게 CL하고 BR 치환체가 지금 솔리드 웨지로 되어 있어요. 솔리드 웨지라는 거는 지금 이 화면 평면에서 바깥쪽, 여러분 쪽으로 지금 튀어나온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쪽에 튀어나왔습니다. 둘 다 앞쪽으로 튀어나온 그 방향으로 돼 있고, 오른쪽은 CL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여기 해치드 웨지, 점선을 된 웨지는 이 표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CL은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얘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트랜스 구조가 됩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개가 지금 같은 쪽으로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시스가 되겠고, 그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한쪽은 앞쪽, 한쪽은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트랜스는 이중결합 또는 사이클로알칸 같은 경우에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4장 3절에 이제 카이랄 오브젝트라는 게 나옵니다. 카이랄은 키랄이라 번역은 하지만 카이랄 해도 되고 키랄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처럼 오른손을 여러 번 펴보시면 거울에 이런 이미지가 뜰 거예요. 자, 그러면 거울상하고 겹치지 않는단 말은 이 손을 거울에 이렇게 대면 이 두 개가 겹치겠지.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거하고 얘가 지금 겹쳐지나요? 안 겹쳐지죠. 얘는 오른손 이미지고 얘는 왼손 이미지를 갖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포갠다고 생각하면 포개지나요? 안 포개지죠. 자, 이렇게 포개지지 않는 그게 지금 non-super impossible 하다는 거예요. 왼쪽 귀도 거울상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 귀처럼. 그래서 두 개를 겹친다 그러면 안 겹쳐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의자 같은 경우나 포크 같은 경우나 그다음 물컵 같은 거를 이렇게 내시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거 요거하고 거울상 이미지 이거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미지하고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가 서로 같다 그러면 슈퍼 임포저블 하다 그래요. 이건 거울상 이미지가 겹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원래 상하고 거울에 비치는 그 상이 겹쳐지지 않는 거를 카이랄 하다 그러고 자기 상하고 거울에 나타나는 상이 겹쳐진다는 거를 어카이랄 하다 그래요. 카이랄의 반대 뜻이에요. 간혹 영어에서는 그 반대 뜻을 나타낼 때 앞에 A라는 붙여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이렇게 확대해서 하나 넣어봤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지금 요게 탄소라고 가정하고 가운데 까만 게 탄소가 지금 이렇게 4개의 다른 색깔에 있는 치환체랑 결합되어 있어요. 자, 얘 거울상 이미지는 오른쪽처럼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상하고 오른쪽에 거울상하고 두 개를 이렇게 끌고 와서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만들면 안 겹쳐집니다. 요게 이렇게 빨간색 부분 겹치다 시더라도 황금색 쪽은 앞쪽으로 나오겠고 반대로 얘는 오른쪽 뒤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방향에 있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상하고 이거의 거울상 얘는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랄 해요. 카이랄. 카이랄 특성을 나타내주게 하는 요 중심이 되는 이 센터 이거를 4개가 대칭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시메트릭 센터라고 그럽니다. 여기도 시메트릭의 반대예요. 어가. 그래서 어시메트릭 센터가 됩니다. 요 까만 게. 어시메트릭 센터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는 이 탄소가 4개의 다른 치환체를 갖고 있으면 요 탄소는 어시메트릭 센터가 돼요. 비대칭성 센터가 됩니다. 어시메트릭 센터가 되려고 그러면 4개의 다른 치환체랑 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어시메트릭 센터는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가진 원자만 됩니다. 즉 탄소 sp3 혼성 궤도함수를 갖고 있는 탄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시메트릭 센터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치환체가 다 4개를 다른 걸 갖고 있는 탄소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예를 한번 보시면 여기 옥타날이 되는데 4번째 탄소 OH랑 붙어있는 이 탄소를 한번 보면 시그마 결합하고 있는 4개가 뭔지 한번 봅시다. OH와 결합된 이 탄소는 하나는 H, OH, 그 다음 프로필, 뷰틸 이렇게 4개랑 결합되어 있어서 시그마 결합하고 있는 게 4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메트릭 센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거도 한번 볼까요? Br하고 결합되어 있는 2번 탄소를 보시면 얘는 하나는 수소, 하나는 CH3, 하나는 에틸, 하나는 Br. 그래서 이 탄소도 4개가 다 다른 치환체하고 그룹하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1, 2, 3, 4번 탄소, 이 4번 탄소가 하나는 H, 하나는 메칠기, 하나는 에틸기, 하나는 아이소 뷰틸기 이렇게 4개의 다른 그룹하고 결합하고 있어서 이 탄소도 지금 어시메트릭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로모 뷰탄의 예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 브로모뷰탄은 버스메틸 센터 중심으로 해서 이 네 개가 다르다는 걸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는 거는 이 탄소하고 이 세 개는 같은 평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짙은 솔리드 웨지는 화면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점선 웨지는 화면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때 실선, 라인, 그 다음에 짙은 웨지, 그 다음에 점선 웨지 이렇게 세 개로 해서 입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네 개를 공간적으로 요런 지금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얘 거울상을 그리면 요렇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안쪽으로 가 있고 CH3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 다음에 BR은 그대로 이쪽에 있고 그 다음 CH3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얘의 거울상은 이게 되는데 이 두 개를 이렇게 끌고 와서 한번 겹치려고 그러면 안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 브로모뷰탄은 공간적으로 이런 배치를 갖는 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의 거울상처럼 공간 배치를 갖는 애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겹쳐지지 않습니다. 서로 거울상 이미지지만 서로 겹쳐지지 않는 그런 두 개의 이성체를 NICM어라 그래요. 그냥 거울상 이성질체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로모뷰탄에는 왼쪽 형태 공간으로 갖는 그 아이소모가 하나 있고 오른쪽 형태 공간 그 배열을 갖는 아이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거울상 이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앞에서 이 브로모뷰탄이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 물질 한번 볼까요? 오른쪽 물질은 탄소가 두 개의 메칠기하고 하나는 에칠기하고 하나는 비아라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요. 네 개가 다 다르지 않죠? 두 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울상 이미지 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안 겹칠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 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리면 이 두 개가 겹쳐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 둘은 겹쳤겠죠? 그 다음에 CH3, CH2는 지금 이쪽은 왼쪽에 있는데 이렇게 오면 얘는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CH3가 하나는 앞쪽에 있고 하나는 뒤쪽에 있죠? 그래서 이 얘가 안 겹치지만 여기 온 다음에 얘를 이렇게 180 돌리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가겠죠? 왼쪽으로 가서 요 세 개는 겹치겠고 자, 그 다음에 CH3 두 개가 똑같이 하나는 앞쪽 하나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해도 똑같은 상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얘의 거울상 이미지는 서로 겹쳐요. 그래서 똑같은 분자가 됩니다. 공간적인 배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합물은 어카이랄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 광학이성체 공간별을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3차원적으로 표시할 때 쓰는 게 이 라인이 있고 라인은 4개 중에 2개는 같은 평면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게 솔리드 웨지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해치드 웨지 점선 웨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얘하고 얘는 지금 화학 구조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른 거는 이 원자들의 공간 배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공간적인 배열이 틀리다는 걸 우리가 구별해 줘야 돼요. 시스트랜스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EG 시스템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가 공간 배열 다르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 구별하는 방법이 R하고 S 시스템으로 구별을 합니다. 공간 배열 R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S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나눠서 두 개를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R하고 S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 주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S 배열을 구별하는 방법 첫 번째 스텝은 카이랄 탄소가 4개의 다른 치환체를 하고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 4개를 1서부터 4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 우선순위 정하는 방법은 이지 명명법에서 나왔던 룰하고 똑같이 적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이지 명명법 시스템에서 그 우선순위 정하는 룰은 아래와 같이 1, 2, 3번이었어요. 첫 번째, 결합되어 있는 원소가 원자 번호가 제일 크면 우선순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원자 결합하고 있는 원자의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그 그룹의 우선순위가 높아졌습니다. 자, 두 번째,
그 결합한 원자가 똑같아요. 똑같으면 이제 타이 원자라 그러는데 그 타이 원자가 또 어떤 거하고 결합되어 있는지를 계속 살펴가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타이 원자가 있다 그러면 그 타이 원자가 또 결합한 걸 내용을 보고 또 우선순위를 정하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중결합 하나는 똑같은 단일결합 2개, 그 다음 삼중결합 하나는 똑같은 단일결합 3개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정할 때 고려한다 그랬습니다. 이지 시스템에서 2개의 지금 sp2 탄소에 있는 결합된 그룹의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같은 쪽에 오면 G 아이소머, 서로 대각으로 오면 E 아이소머라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룰 1, 2, 3번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장반 1분을 드릴 테니까 1분 동안 잠깐 보십시오. 자, 1분 시작하겠습니다. 1분 시작.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19번은 4개 치원체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B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4개 그룹이 연결이 됩니다. CH, O인데 CO가 이중결합 있고 하나는 OH고 하나는 CH3고 하나는 CH2OH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 높은 거는 원자 번호가 제일 높은 게 있나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제일 높죠? OH가 얘가 1순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탄소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이 탄소가 타이 원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타이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걸 보십시오. 자, 첫 번째 거는 CO 이중결합이니까 얘는 산소 2개하고 수소 하나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거는 이 탄소는 수소 3개하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이 탄소는 지금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우선순위는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H2OH, 그 다음에 CH3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아래 룰 1, 3분의 2에서 쉽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텝 2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카이랄 탄소와 결합한 치환체 그룹 중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4번 그룹이나 원자를 가상적으로 탄소 뒤에 놓고 이것이 안 보이게 한 다음 우선순위가 1, 2, 3번의 치환체를 한 평면에 이렇게 놓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치환체 우선순위 1번에서 2번으로 향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인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만약 치환체 우선순위가 1번에서 2번으로 향하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면 R configuration,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향하게 되면 S configuration이 됩니다. R configuration의 R은 라틴어에서 오른쪽을 가리키는 렉터스에서 온 말이고, S configuration에서 S는 라틴어에서 레프트를 가리키는 시니스터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 빨간 쪽 앞쪽에서 이 탄소를 보면 얘가 가려져 안 보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지금 1번이 위에 있고
2번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어느 쪽으로 돌아요? 오른쪽으로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클락와이즈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R 컨피그레이션, R 배열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1번, 2번을 했는데 시계 반대 방향을 돌면 카운터 클락와이즈를 돌면 그거는 S 컨피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하고 S는 공간적으로 다른 배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지금 제가 가리키는 왼쪽에 있는 게 R인지 S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친절하게 1, 2, 3, 4순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H는 이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3번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왼쪽 앞쪽에서 들여다보면 이 4번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러면 1번이 이렇게 이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이 왼쪽에 있고 3번이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S 컨피그레이션을 갖습니다. 오른쪽 걸 보면 지금 H가 저 이쪽 표면에서 반대로 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 약간 위쪽 튀어나온 쪽에서 보시면 돼요. 앞쪽에서 보면 BR이 맨 가운데 위쪽에 있겠고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 3번이 왼쪽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1번에서 2번을 돌리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거는 R 컨피그레이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싶을 때 어떻게 그리냐 하면 그리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 있지만 위에 있는 방식이 제일 쉬워요. 지금 여기 나온 방식이. 이게 R이냐 S냐 구별할 때는 어느 방향에서 보면 4번이 가려지느냐 그래서 그 방향에서 보고 나머지 1, 2, 3순위의 상대적인 위치를 보시고 1번에서 2번으로 어떻게 돌면 어느 방향을 도냐 이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R 컨피그레이션이다 그려라 그러면 그리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리는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생각에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카이랄 탄소하고 1순위, 2순위는 항상 같은 평면에 그리세요. 1, 2번하고 요 탄소는 같은 평면이죠. 그래서 1번은 항상 위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2번은 S 컨피그레이션이라 그러면 이 왼쪽에 그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그리시면 되고 R 컨피그레이션이라 그러면 1번의 오른쪽에 그리세요.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되고 얘 위치에 여기 반대쪽이 되겠죠. 같은 쪽에 그릴 수 없으니까 2번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왼편으로 앞쪽으로 튀어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다 그러면 오른편으로 앞쪽으로 튀어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 4번은 또 얘에 대응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3번은 솔리드 웨지를 그리시고 4번은 점선으로 된 웨지를 그리셔서 위치를 시키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한번 그릴 때 방법은 이 카이랄 탄소하고 1번, 2번은 같은 평면에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 부분을 표시하는데 1번은 항상 위쪽에 그리시고 그 다음에 S면 1번의 왼쪽에 2번 그 연결 부분을 그리시면 되고 R이면 오른쪽 부분의 연결 부분을 그리시고 3번은 2번에 대응돼서 반대쪽에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요 또 반대쪽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점선 웨지로 그리시면 돼요.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기학층마다 약간 다른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다 방법 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소개 딱 이 방법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20번에 A번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은 뭐가 돼요? 아까 했던 이 브로모 뷰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R인지 S인지 한번 봅시다.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요게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 그래서 이쪽에서 보면 얘가 가려집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방에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BR이 맨 위에 있겠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느 거죠? 얘죠? 얘가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얘 오른쪽. 그러면 1순위에서 2순위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R 컨피그레이션이 돼요. 자, B번 한번 해볼게요. B번.
일단 이름을 지어봅시다. 이름 탄소 몇 개짜리죠?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얘도 뷰탄이에요. 그런데 CL이 두 개 붙었네요. CL의 번호가 작게 오려면 얘가 1번 탄소가 돼요. 1, 2, 3. 그래서 1에 CL 하나, 3번 탄소에 CL 하나. 그래서 얘는 1,3 다이클로로 뷰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놓고 이름 써라 그러면 이게 R인지 S인지를 보는 거예요. 4개의 치원체 이렇게 했는데 1순위가 얘가 되겠습니다. CL.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CH, CH2, CL이 되겠고 3순위, 4순위예요. 얘가 R인지 S인지 보려면 얘를 가리게 보는 게 좋으니까 아래쪽에서 위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CL 1순위가 제일 맨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2순위가 어느 쪽에 있어요? 얘 2순위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이쪽, 아래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에 있죠? CL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R 컨피그레이션이 됩니다. 자, 21번, 23번도 유사한 문제입니다. 23번은 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R 컨피그레이션하고 S 컨피그레이션 갖는 그런 광학 이성체, 거울상 이성체라 그러는데,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러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화학식도 같고 구조도 같고 단지 공간적인 그 원자 배열이 살짝 틀린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짝, 거울상 이성질체 그 두 개의 짝은 화학적 특성도 같고 물리적 특성도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분리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분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맨 마지막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빛의 편광이라는 게 있어요. 편광. 일반적인 빛을 쪼인다 그러면 여러 방향의 빛이 다 오겠지만 여기에 이제 편광판이라는 게 있으면 여러분 다 핸드폰에 다 편광판 다 들어가 있어요. LCD로 된 핸드폰들은 다 편광판이 2장 들어가 있고 올레드 사용되고 있는 그 핸드폰들은 앞쪽에 편광판이 다 있습니다. 편광판의 역할은 빛을 한 방향 쪽의 빛만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편광판이 있는데 이 편광판을 들어오는 빛 앞쪽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편광판을 통과한 빛들은 요 수직 방향에 있는 그런 전기장을 갖는 빛으로만 돼서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의 광학 이성체는 뭐냐면 이 일반적인 물질은 이 편광된 빛의 방향을 바뀌질 못하는데 카이랄 물질은 이 편광된 방향을 빛의 방향을 바뀌게 해요. 빛이 들어왔는데 편광판을 사용해서 이 수직 방향에 있는 전기장만 갖는 빛으로 지금 우리가 바꿔놨어요. 편광판을 이용해서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걸 이제 선편광됐다 그래요. 선편광된 빛을 또는 면편광된 빛을 선편광, 면편광 같은 말이에요. 그 빛을 지금 어카이랄 화합물을 통과시키면 이 어카이랄 화합물은 이 편광 방향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냥 이 편광된 빛이 이 어카이랄 화합물을 통과해도 이 편광된 빛이 즉 빛의 전기장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대로 똑같은 방향 유지하고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카이랄 화합물들은 이런 편광된 빛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어카이랄 화합물은 광학적으로 인액티브예요. 활성이 없습니다. 아까 다르게 카이랄 화합물들은 광학적으로 액티브에 활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편광판을 이용해서 이 선편광된 빛, 면편광된 빛을 우리가 뽑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번에는 카이랄 화합물, 즉 광학 이성체를 갖는 그런 화합물을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면편광된 빛이 카이랄 화합물을 통과하게 되면 편광 방향이 바뀌어요. 자, 그래서 카이랄 화합물들은 이렇게 편광된 빛의, 즉 빛의 전기장 방향을 바꿔놓기 때문에 이런 카이랄 화합물들은 광학적으로 액티브에 활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광학이성체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까 R 컨피그레이션하고 S 컨피그레이션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R하고 S 다른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갖는 광학이성체들은
이렇게 평강된 방향을 돌리는 방향만 틀려요. 나머지 물성이나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요. 과학 이성체를 표현하는 방식이 지금 우리가 R하고 S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구별했잖아요. 자,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시스템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울상 이성체 그 짝을 우리는 앞에는 R하고 S로 우리가 구별했는데 또 많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구별하거나 또는 D나 L로 구별을 해요. 그거는 어느 관점에서 본 거냐면 우리 아까 R하고 S는 카이랄 탄소가 결합되고 있는 4개 그룹의 우선순위 1, 2, 3, 4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의 1순위하고 2순위가 서로 어느 방향을 정해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룰에 의해서 그냥 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D하고 L이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해서 정한 거냐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평형된 방향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면 엑스트로 로테이토리 하다 그래. 그런 그 카이랄 화합물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평강을 그런 물질을 덱스트로 로테이토리 하다 그러고 약자로 D로 씁니다. 그 다음에 또는 플러스로 써요. D하고 플러스는 같은 의미예요. 자, 반대로 이번엔 평강 방향을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돌려요. 그렇게 돌리는 그 광학 활성체를 레버 로테이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레버가 왼쪽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 따서 L 자를 쓰거나 또 왼쪽으로 돌린다 그래서 마이너스 쪽에 그래서 L하고 마이너스는 또 같은 그렇게 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학 이성체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나눠요. 그 배열을 나누는 방법이 앞에 배웠던 R하고 S로 나눌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실질적으로 평간 방향을 돌리는 그런 게 방향이 오른쪽으로 돌리냐 그러면 D 또는 플러스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을 돌린다 그러면 왼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L 또는 마이너스를 붙여요. 위에서 얘기했던 D나 L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하나의 체계라 그러면 이 체계하고 RS 체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시계 방향을 돌리니까 아 얘가 D하고 맞겠다 이렇지가 않아요. 얘는 시계 방향이란 거는 실질적으로 평강을 시계 방향을 돌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 1, 2, 3, 4 순위를 정했을 때 1순위하고 2순위가 이 시계 방향을 돈다는 그 개념이지 얘는 실질적으로 광학 활성 그 정도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R하고 S 시스템. 그래서 R하고 S 시스템은 여기 DL이나 또는 플라스마의 시스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D하고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정해져요? 얘는 실험적으로밖에 정해질 수 없어요. 그냥 어떤 화합물이 얘가 D다 L이다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평강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아 그러면 이 물질은 D구나 또는 플러스구나 그렇게 돼 있고 어떤 물질 했더니 아 얘는 실험적으로 했더니 평강 방향을 시계의 반대 방향 왼쪽 방향을 돌리더라. 그러면 얘는 L이나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D하고 L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R하고 S는 우리가 실험적인 거 필요 없이 공간적인 배열 형태를 딱 보고 우리가 R하고 S를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결론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D하고 L은 R하고 S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동이 나면 안 돼요. 자, 밑에 지금 4개가 치환체가 다 다릅니다. H, CH3, OH, COH. 1순위를 정하면 1순위가 어느 거죠? OH가 1순위죠. 2순위는 COH가 되겠죠. 그 다음 3순위, 4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물질, 우리 R하고 S 시스템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얘가 가려지겠네요. 4순위가. 그러면 1순위가 왼쪽에 오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오른쪽에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1순위, 2순위가 돌아가네요. 그래서 S 컨피그레이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건 S, 납틱 S가 되는데 얘는 실험을 직접 해봤더니 평간 방향을 오른쪽으로 돌리더라고. 그래서 플러스라는 값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오른쪽 거는 이게 H 대신 NH 플러스로 치환을 했더니 똑같이 S 컨피그레이션을 갖게 되는데 요 H가 NA로 치환되니까 요번에는 왼쪽으로 돌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평강 방향을.
그래서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실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이 구조를 보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 구조를 보고는 R하고 S는 우리가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하고 S 시스템 규정하는 거는 실험 필요 없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거를 구별을 해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실험적인 부분이고 R하고 S는 우리가 아까 룰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분류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관련이 없습니다. 스페시픽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카이럴 화합물이 이 평간 방향을 어느 정도로 많이 회전을 시키느냐 그거랑 보시면 돼요. 평강을 회전시키는 비율은 온도의 함수고 빛의 파장의 함수예요. 그래서 람다하고 t는 어떤 우리 고정된 값에서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람다하고 t가 고정된 상태에서 실험을 해봤더니 L하고 C의 분모가 가고 위에는 알파가 돼. 이 알파 값이 실질적으로 평강이 얼마큼 회전되는 거냐 그걸 가리키는 값이고 여기 L은 샘플의 길이 그 다음에 C는 이 안에 있는 이 카이럴 화합물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회전되는 거냐 그걸 가리키는 값이고 여기 L은 샘플의 길이 그 다음에 C는 이 안에 있는 이 카이럴 화합물의 농도 이렇게 됩니다. 1뷰타놀인데 두 개의 다른 거울상을 가져요. 왼쪽은 R 컨피그레이션, 오른쪽은 S 컨피그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얘를 넣고 실험을 해봤더니 지금 그 스페시픽 로테이션이 얘는 플러스 5.75, 즉 평간 방향을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5.75도 정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R이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S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5.75. 이 값도 똑같아요. 정도도. 단지 뭐예요? 방향만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R하고 S 두 개의 그 거울상 이성질체는 모든 특성이 같아요. 단 이렇게 광학적인 활성면에서 한쪽은 평강을 시계 방향, 한쪽은 그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돌리는 방향만 틀리지 돌리는 정도도 똑같습니다. 이 자연계에는 이렇게 카이랄 탄소를 가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의약품, 뭐 생리학적으로 우리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화합물들을 보면 대부분 광학이성체, 카이랄 탄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이렇게 광학 스페시픽 로테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나오는데 자, 어떤 거는 플러스로 돌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마이너스 돌리기도 합니다. 얼마큼 돌릴지 예상이 안 됩니다. 그거는 측정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측정한 거지 이론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어떤 화합물인데 R 컨피그레이션 갖는 놈하고 S 컨피그레이션 갖는 물질을 똑같은 동량을 섞어놨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합쳐놓은 화합물은 이 광학적으로 활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간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개의 거울상 이성체에 똑같은 양이 들어가 있으면 과학적으로 활성이 없습니다. 왜? 얘는 오른쪽으로 돌리고 얘는 왼쪽으로 돌린 정도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가 있으면 전혀 평강 방향이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액티브합니다. 개별 구성원들은 옵티컬하게 액티브하게 작용을 하지만 두 개의 지금 거울상 이성체가 똑같은 양으로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비활성이 되는 그런 화합물들을 레이서믹이라고 해요. 라세믹 화합물이라고 해요. 라세믹 화합물. 라세믹 화합물 표시할 때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앞에 가로치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R하고 S 컨피그레이션 또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되는 그런 광학이성체가 똑같은 양이 들어가 있구나 그런 표시예요. 즉 라세믹 화합물이구나 그 표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라세믹 화합물 표시는 R하고 S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다 가로치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랄 탄소가 2개 이상이에요. 어스메스트릭 센터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보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쓰레오닌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탄소가 다 카이랄 탄소예요. 그래서 어시메트릭 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탄소를 보시면 치환체가 4개예요. 하나는 H하고 CH3 있고 OH 있고 네 번째가 이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4개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를 보시면 이 경우도 H 하나, CO- 하나, NH3 플러스 하나, 그다음 네 번째 얘가 돼서 또 2번, 3번 탄소는 2개 다 카이랄 탄소, 어시메트릭 센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탄소에 의해서 배열 다른 게 2개가 나오겠죠. 요 탄소에 의해서 배열이 다른 게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성체들이 나올 수 있는 최대치는 2의 n승계. 그래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래서 전체 4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1, 2, 3, 4, 4개가 가능해요. 1번하고 2번은 거울상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면 튀어나온 방향도 틀리고 안 포개집니다. 그래서 1, 2번은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NiCMO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 틀립니다. 여기 3번, 4번은 그런데 2개가 안 겹칩니다. 그래서 3번, 4번도 NiCMO가 됩니다. 1번, 2번은 NiCMO라 그러고 3번, 4번끼리는 2개 NiCMO 짝이 되는데 그럼 1번하고 3번은 어떻게 될까요? 1번하고 3번은 거울상이 아니죠? 위치가 틀리니까 거울상이 아닌데 2개가 공간 배열이 틀리죠? 이렇게 거울상 이미지는 아니지만 공간적으로 배열이 다른 거 그런 걸 다이아스테레오머라 그럽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2번, 4번 또는 1번, 4번, 2번, 3번 얘네들은 다이아스테레오머스가 됩니다.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돼요. 에나시어머들은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이 같아요. 아까 과학적 특성만 좀 틀리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이제 부분 입체 이성질체 다이아스테레오머스는 에나시어머가 아니기 때문에 피지컬 프로퍼티가 틀려요. 화학적 특성도 당연히 틀리고 에나시어머하고 다이아스테레오머가 뭐가 틀린 건지 차이를 좀 잘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이랄 탄소 어시메트릭 센터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페니실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이랄 탄소 어시메트릭 센터가 몇 개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몇 개가 될까요? 일단 치환체 다른 4개짜리가 가능한 걸 찾아보셔야 돼요. 자, 몇 개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일단 치환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탄소만 보시면 돼요. 여긴 다 해당이 안 되고 sp3 탄소만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 sp3 있는 게 얘죠. 얘는 2개가 같으니까 수소 2개 같으니까 필요 없고 여기는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요 sp 여기 C는 sp2니까 해당 사항 없고 질소 해당 없고 질소 해당 없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은 sp3 탄소예요. 그다음 치환체가 다른 게 4개예요. 뭐 어떻게 4개입니까? 하나, 여기 둘, 셋, 그다음 여기 수소 4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가 다르고 얘도 4개가 다릅니다. 하나는 이쪽 그룹 하나, 둘, 셋, 그 다음 수소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 탄소는 요 CH3가 같아서 요거는 카이랄 탄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페니실린 5 구조에서는 요 빨간색 지금 있는 요 3개가 카이랄 탄소가 되겠습니다. 카이랄 탄소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웨지가 보이면 웨지를 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간적으로 다르다고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튀어나오거나 들어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 카이랄 탄소를 찾기에는 요러고 웨지가 붙어있는 탄소를 보시면 대부분 카이랄 탄소예요.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는 카이랄 탄소가 몇 개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앞에 힌트, 그러니까 웨지 있는 부분을 잘 고려해서 몇 개가 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시작합니다. 자, 웨지 있는 데는 다 해당이 됩니다. 8개입니다. 8개. 콜레스테롤은 무려 8개의 카이랄 탄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 다른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뭐 최대한 하게 되면 2의 8승이 되겠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른 배열을 갖는 그 아이소머들이 존재하겠는데 그거는 최대치고 그 정도로 많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카이랄 탄소가 어스메트릭 센터가 8개나 있으니까 공간적인 배열 다른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아까 카이랄 탄소가 하나 있을 때는 R하고 S 갖고 구별을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처럼 2번 탄소도 카이랄 탄소고 3번 탄소도 카이랄 탄소라 그러는데 이 두 개 같은 경우 어떻게 표시하냐 하면 각각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2번, 3번에 대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요 일단 이름 한번 지어볼게요. OH 그룹이 있으니까 이거는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뷰타놀이 되는데 이 OH가 그 펑셔널 그룹 우선순위 높은 거니까 얘의 번호가 작겨야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여기 1번 탄소, 2번 탄소가 되어서 2뷰타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3번에 BR이 있으니까 3브로모 2뷰타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인 배열을 보시면 2번 탄소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기 R인지 S인지 보셔야 돼요. 집시원체가 4개입니다. H, CH3, OH 여기 4개. 그럼 1순위는 OH고 2순위가 얘고 3순위가 메칠이고 4순위가 수소예요. 위 앞쪽에서 보시면 얘가 4번 가려지게 보시면 자 1순위가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1순위에서 2순위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S입니다. 2번 탄소를 보면 S. 그래서 2번 탄소 입장에서 보면 S. 그래서 E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3번 탄소 입장에서 보시면 여기서 1순위는 얘가 1순위입니다. 2순위가 얘가 되겠고 전체 3순위 메칠기 4순위 수소. 자 그러면 이 수소가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 화면 들어간 쪽에서 본다 그러면 1순위가 왼쪽에 있고 얘가 오른쪽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계 방향을 돕니다. 그래서 얘는 3R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밑에 있으니까 여기 2번, 3번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장은 PPT 화면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좀 더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꼭 좀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1절에서는 사이클릭 화합, 거울상 이성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릭 화합물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트랜스가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사이클릭 알칸 같은 경우도 탄소들이 sp3 혼성 궤도하면서 갖고 있기 때문에 4개 결합하고 있는 그룹이 다 다르면 이렇게 광학 이성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물질을 보시면 여기하고 요 물질이 지금 4개의 다른 치환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치환제 다른 4개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메칠 그룹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가 있고 자,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 BR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오는 거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하나, 두 번째 오기 때문에 이쪽으로 얘 하나하고 이쪽으로 하나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H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탄소는 어스메트릭 센터가 됩니다. 카이랄 탄소가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보시면 여기 H 안 보이지만 H 하나 있고 BR 있고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그런데 이쪽으로 갈 때 여기 메칠기 위치하고 이쪽으로 갈 때 메칠기 위치가 틀리니까 이 경우도 그 치환체가 4개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도 지금 어스메스트릭 센터, 카이랄 탄소가 되겠습니다. 이 물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얘 겨울상이죠. 두 개가 이렇게 여기에 거울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왼쪽 모양이 오른쪽 거울이라 그러면 거울상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합치면 겹쳐지지 않죠. 위치가 틀리니까. 여기 CH하고 BRH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튀어나온 것도 같은 쪽이니까 뒤집어도 얘를 뒤집어도 얘하고 나오질 않아요. 뒤집어도 튀어나온 방향이 틀려서 얘네 둘은 거울상 이미지지만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 형태의 이 화합물은 NiCO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트랜스가 되더라도 NiCO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한쪽은 들어가 한쪽은 튀어나와서 얘네들을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뒤집나 겹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거울상인데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얘네 둘 트랜스 형태의 얘네 둘도 지금 에난시어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스지만 또 두 개의 다른 공간 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R, 하나는 S. 트랜스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다른 공간 배열이 납니다. 당연히 시스 트랜스는 기하 이성체가 또 다른 거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다른 형태의 공간 배열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광학이성체, 거울상이성체 두 개를 갖고 트랜스도 거울상이성체 두 개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릭 화합물 같은 경우도 이제 거울상이성체를 가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요 물질 한번 보겠습니다. 카이랄 탄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요 탄소 아니면 요 탄소인데 이 경우는 지금 어스메스트릭 센터를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탄소를 보시면 지금 뭐랑 결합되어 있냐 하냐면 요 하나는 H 있고 하나는 CH3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하나를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나 이쪽에서 이렇게 돌리나 같아요. 왜? 이 위치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돌리나 이쪽으로 돌려도 이게 두 번째 위치에 오고 이쪽으로 돌려도 두 번째 위치에 와서 이렇게 돌리나 이렇게 돌리나 지금 같은 그룹이 돼서 얘는 똑같은 다른 치환체 4개를 갖지 않습니다. 3개만 가져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기탄소는 결합하고 있는 그 그룹이 4개가 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요 탄소나 요 탄소나 요 탄소를 보시면 이렇게 쪽으로 돌려서 그룹 하나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 두 화합물 같은 경우는 광학이성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스트랜스는 존재하죠. 그 사이클릭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네들은 그 광학이성체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광학이성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장 12절 보면 메소 화합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밑에 얘가 나와 있는데 23다이브로모뷰탄이에요. 이쪽을 1번 탄소로 하나 이쪽을 1번 탄소 하나 똑같이 23다이브로모뷰탄이랑 나오는데 2번 탄소하고 3번 탄소가 다 어스메트릭 센터에 카이랄 탄소가 돼서 두 개니까 2의 2승 그래서 4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얘는 3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와요. 1, 2, 3번 3개. 2번, 3번은 서로 거울상인데 겹치지 않기 때문에 2번, 3번 상은 NiCO가 되고 거울상 이성체가 되고 그 다음에 1번은 거울상 이성체가 없어요. 1번은 왜 거울상 이성체가 안 갔냐 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1번 이성체였는데요. 1번 이성체 거울상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얘하고 얘는 같아요.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겹쳐질까요? 이렇게 지금 BR이나 H가 다 튀어나왔죠? 앞쪽으로. 자,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옮기면 겹쳐질까요? 겹쳐집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자기 상하고 거울상이 겹쳐져요. 그래서 겹쳐지는 겨울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거울상 이성질체가 없습니다. 똑같은 화합물이 돼요. 자기나 거울상이나.
그래서 1번 같은 화합물을 메소 화합물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왜 거울상 이성질체를 못 갖느냐? 그거는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면을 중심으로 해서 위나 아래가 똑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칭 구조예요. 그래서 거울상 이미지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와 같은 화합물, 메소 화합물은 어시메트리 센터를 갖는데 거울상 이성체를 갖고 있질 않아요. 자, 그래서 메소 화합물은 어시메트리 센터가 2개 또는 그 이상이 있지만 대칭면을 갖고 있어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안 갖는 물질이 메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화합물도 보시면 요 2개가 카이랄 탄소가 되는데 이 2개는 거울상 이미지가 되고 겹쳐지지 않아서 서로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는데 요 화합물은 여기가 대칭면이 있죠. 요걸 대칭면을 기준으로 하면 아래나 위나 같은 구조가 되죠. 그럼 이런 거는 이 거울상 이미지가 이미 자기하고 겹쳐요. 그래서 거울상 이미지하고 이미지가 겹치지 않는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메소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탈타닉 애시드 같은 경우도 여기 2개의 짝은 저울상 이성질체 짝이고 그 다음에 아까 왼쪽에 있던 거는 메소 화합물이에요. 얘네들의 이제 물리적 특성 한번 살펴봤더니 어떻게 나오냐 하면 ER3R, ER3R은 얘고 이 플러스라는 소리는 실험을 해봤더니 이 편강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플러스를 붙인 거예요. 왼쪽으로 돌릴지 오른쪽 돌릴지는 이 S하고 R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얘는 직접 측정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R하고 S 시스템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대신 또 D로 쓸 수 있죠. 덱스트로라는 약자 D,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레버라는 약자 L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R하고 S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2R, 3R이고 그 다음에 돌렸더니 플러스로 돌리더라 이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지금 2S, 3S 타탄 SD는 해봤더니 당연히 반대로 돌립니다. 얘가 플러스 돌리면 이 거울상 이성 실제 다른 한쪽은 반대 방향으로 돌리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2S, 3S는 지금 메소 화합물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합물은 얘네 둘을 동량, 똑같은 양 섞어놓은 라세믹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물질의 분리적 특성을 한번 보면 얘네들은 지금 거울상 이성질체예요. 2개는. 그러니까 멜팅 포인트 같죠. 그 다음에 물에 대한 솔루비티 똑같이 나옵니다. 다만 평강을 돌리는 방향이 틀려요. 정도는 똑같지만 방향만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메소 화합물은 요거 2개 거울상 이성체가 아닌 얘네들하고 물성이 틀려요. 멜팅 포인트도 140이고 당연히 광학적인 활성이 없고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 짝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 섞어놓은 거 봤더니 멜팅 포인트 틀려요. 섞어놓은 거하고 낱개하고 틀립니다. 멜팅 포인트가 206도로 다르고 라세믹 화합물이니까 광학은 활성이 안 하죠. 이넥티브에서 당연히 평강 돌리는 능력 없고 그 다음에 솔루빌리티는 같아요. 얘네 원래 자기는 섞여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우를 보면 이 둘은 거울상 이성질체는 물리적 특성이 하고 화학적 특성이 같습니다. 평강 돌리는 방향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나머지 메소 화합물이라든지 이 2개 섞어놓은 이 라세믹 화합물들은 얘네들하고 물리적 특성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학 이성체들이 성격이 어떤지 잘 요 테이블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학 이성체와 평강을 돌리는 방향이 다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실 광학 이런 쪽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거울상 이성질체가 어디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타나냐 R 그 거울상 이성체하고 S 거울상 이성질체가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 똑같더라도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생리학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피지올로지컬하게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독특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카르본이라는 그 화합물인데 R 형태 컨피규레이션 갖는 것들은 스피아민트 향이 나요. 그런데 S 지금 컨피규레이션을 갖는 것들은 이거하고 다른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의 형태도 틀려요. 자,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거울상 이성 칠대들은 이렇게 생리학적 특성에서 굉장히 차이가 보여요. 물리적하고 화학적 특성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학 한쪽에서는 이런 물질들을 다룰 때 이 R이냐 S냐 또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워낙 특성이 다르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브프로펜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 다 경험을 했을 것 같긴 해요. 이브프로펜 여러분 어렸을 때 해열제 쓰는 거 브루펜 시럽 이런 거에 들어가는 그 해열 진통제 성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드빌의 주성분이 이브프로펜이에요. 이브프로펜은 이 두 개가 S 컨피그레이션하고 R 컨피그레이션인데 S 컨피그레이션은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 평가. 그래서 플러스를 갖습니다. 또는 D, 덱스트로 로테이터를 해요. 이 S 형태 아이소머가 생리학적 진통 해열제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R 컨피그레이션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S 컨피그레이션만 우리가 몸에 들어오면 이 생리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진통 해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에드빌이나 브루펜을 판다 그랬을 때는 R하고 S를 분리해서 팔까요? 아니면 합쳐서 팔까요? 에드빌하고 브루펜 같은 경우는 R하고 S를 합쳐서 팔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개를 분리해내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R은 효과가 없지만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S는 효과가 있어서 그대로 그 성분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R을 빼고 넣어주는 게 더 좋긴 하죠. 그런데 이제 R 형태의 컨피그레이션은 인체에 크게 아무런 효과나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R하고 S를 섞어서 그 라세믹 화합물 형태로 해서 약을 제조를 합니다. 자, 그런 예는 또 있어요. 에스터판 같은 경우는 이 덱스트로 형태, 평강을 오른쪽으로 돌리는 형태는 기침 억제제 효과가 더 크고 그 다음에 평강을 왼쪽으로 돌리는 레버 메소판 같은 경우는 진통 효과가 커요. 진통제 효과가. 그래서 이게 이 공간적인 배열이 살짝 틀린데도 이렇게 효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몸에 있는 효소가 이걸 받아들일 때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그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약물들, 물질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들이 있는데 이 수용체가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모양새를 갖는 수용체예요. 바인딩 사이트가 지금 여기 네모, 세모, 동그라미 위치가 이 순서대로 와야지만 딱 받아주는 거예요, 몸에서. 그런데 이제 과학이성체 두 개 중에 R은 이 순서대로 딱 오는데 S는 이 순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R 형태는 잘 받아들이는데 얘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런 물질을 수용체라고 합니다. 리셉터.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렇게 리셉터가 R이나 S 둘 다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한쪽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과학 이성체를 R하고 S 구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하는 것은 특히 생리학 쪽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제약 쪽 관련돼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 제목을 보시면 이난시어 퓨어 드러그예요. 제 의약품인데 어떤 의약품이냐면 이난시어 과학적 이성체가 순수한 거 필요한 것만 집어넣은 약품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은 경우는 이 라세믹 형태로 섞어서 R하고 S 두 개 중에 하나만 효과가 있지만 두 개를 다 섞어가지고 라세믹 화합물로 그냥 파는 거예요. 그 두 개 R하고 S 분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에드빌이나 몰티, 브루펜 이런 것들은 그냥 R하고 S 형태 합쳐서 그냥 팝니다. 아까 이브프로펜 그 성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경우는 이렇게 분리해서 팔아요.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만 그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싱글 이나이시엄으로 해가지고 더 얘를 분리해가지고 이 S 컨피그레이션 즉
덱시 형태의 이브 프로펜만 해가지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얘보다는 당연히 얘가 가격이 비싸겠죠. 그 다음에 훨씬 효과는 좋겠죠. 얘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부작용도 당연히 없을 거고. 이렇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섞어서 팔아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른 한쪽에 그 에이난시오버가 별다른 인체에 그 무해하다는 경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한쪽은 굉장히 의학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는데 다른 아이소머 형태는 의학적으로 몸에 굉장히 해로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라세미 형태로 섞어서 팔 수가 없습니다. 의약품을.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싱글 이난시엄으로 뽑아내가지고 팔아야 돼요. 미국의 FDA 같은 경우는 많은 어떤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있는 이난시엄 같은 걸 이제 제거하고 싱글 컴포넌트 형태의 드라그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울상위 성체들은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거울사위 성체를 분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분리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똑같기 때문에. 끓는 점이 틀리다 그러면 분리하기 제일 쉬운 게 이제 증류 방법에서 분리하면 되는데, 또는 결정을 다르게 해서 분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용에서도 다 똑같고 보일링 포인트, 멜팅 포인트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난시엄을 분리하는 방법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이 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는 뭐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되어 있는 어떤 상에다가 우리가 샘플을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R하고 S 컴퓨터에서 섞여 있는 그 샘플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보면 노란색은 여기 있는 파란색 그 스테이셔너리 페이스 물질하고 인터랙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션이 많다 보니까 빨리 통과를 못해요. 그럼 천천히 가고, 반대로 초록색으로 내는 이 여기 있는 여기 스테이셔너리 페이스하고 인터랙션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먼저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셔너리 페이스하고 인터랙션을 많이 해서 천천히 나온 이 그 노란색은 나중에 뽑아내면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분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오른쪽으로 도는 놈은 보통 오른쪽을 좋아한다, 이런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인터랙션을 많이 하게 되면 천천히 나오는 거고, 예를 들면 왼손인데 오른쪽 글러브하고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동을 해가지고 먼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거울상 이성체를 분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크로마토그래피도 있어요. 이것도 정지 페이스 물질을 광학이성체에 또 다른 물질을 사용해가지고 뽑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생략들 보면 이제 그 효소, 리셉터 이렇게 특별한 놈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물질, 이런 받아들이는 물질이 있으면 얘는 이 물질이 딱 흡착이 돼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요는 얘하고 반응을 안 하니까 얘는 그냥 걸러서 나오겠죠. 그래, 이런 식으로 또 리셉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학이성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이제 이 사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접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을 다뤄서 어려움이 정도 상대적으로 좀 컸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